이 주가는 등락을 할 수는 있지만 환율 같은 경우는 네. 1,300원, 1,400원 찍었다가 이제 1,400원 후반대인데 다시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요. 환율이 1,300원대에서 1,200원으로 장기간 안 올 수도 있을 것 같아. 뉴 노말이 1,300원일 것 같아.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한국의 기초 체력이 이제 안 되는 이제 겁니까? 환율은 이제 외국인이 한국을 쳐다볼 때 체온계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저 나라는 옛날 기대랑 아니네, 한국이 아니네 이런 예.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이유는 반도체 중에서도 우리가 메모리 중심으로 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지금 반도체는 파운드리가 주도하는 시장이고 음. 어떻게 하다가 이제 HBM이라는 게 나와 갖고서 조금 낮았었는데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 반도체 이외에 한국이 주도하던 어마어마한 산업, 뭐 우리 소재, 철강, 화학, 정유, 산업재, 기계조선, 건설, 선박 뭐 이런 것들이 지금 한국이 예전 같지 못하고 다 이거 중국한테 다 뺏기고 있다라는 그런 측면이 있고 우리 내부적으로 지난 한 IMF 이후에 가계부채 축적, 기업부채 축적한 이런 부분들의 부채 함정에서 빼어나지 못하고 있고 지금은 뭐라고 해도 국가 간의 기술 패권 전쟁 시대거든요. 지금 전쟁 중이에요. 굉장히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는 이런 측면들 뭐 그러니까 우리가 무역 수지 흑자를 지속적으로 내기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됐죠. 예. 그리고 이 수입 물가가 이렇게 올라가면은 물가는 한국이 전 세계에서 지금 환율이 가장 취약한 나라가 됐습니다. 지난 한 달간 한국의 환율이 웬만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약세로 그렇더라고요. 왔어요. 달러만 예,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예. 충격이 한국이 가장 큰데 이걸 심각성을 알아야 되는데 진짜 혼자 얘기하고 다닙니다. 아니 근데 무엇보다 이 심각성을 알아야 할 대통령은 자화자찬만 하시잖아요. 네. 총선 참패 이후에 국무회의에서 발언하는데 부동산 가격도 내가 안정화시켰고 그리고 술출도 활성화했고 막 본인이 다 잘한 것처럼 지금 인식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작년에 1.4% 경제 성장했는데 예. 1월 달에 제가 한덕수 총리한테 경제 성적표 학점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해서 대정부 질문에서 물어봤더니 예. A-쯤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의원들이 실소를 금치 못한 그런 상황이 있는데요. 지표라고 하는 것은 이게 평균이잖아요. 가중 평균이에요. 반도체가 워낙 크니까 반도체가 조금만 커져 전체는 다 좋잖아요. 예. 그런데 나머지 산업들은 비율이 작으니까 그런데 여기 고용은 반도체 산업 고용이 없잖아요. 예. 별로 안 되니까 나머지 산업에서 다 안 좋다 보니까 평균은 올라가지만 실제 생활은 떨어져가는 이 평균과 실제와 괴리가 확 벌어진 게 현재 한국 경제죠. 그래서 제가 이중 경제라는 용어를 만들어서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이중 경제다. 뭐든지 예. 이중 경제죠. 모든 것이 이중경제다. 네네. 예. 한쪽은 좋고 한쪽은 굉장히 나쁜데 그 한쪽이 안 좋은 쪽이 다중이 모여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한 80%가 모여 네네. 있는 그걸 안 보고 있는 거죠. 고용이 네. 좋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 그럼 숫자로 보면 좋아요. 그런데 제조업 고용 마이너스, 청년 고용 마이너스. 그럼 고용 어디서 늘었는데 60세 이상 저급의 일자리만 늘어나는 거예요. 예. 자, 이 부분은 언제부터 시작된 거냐면은 10여 년 됐어요. 예. 박근혜 정부 때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 이유는 고령화 때문이고 더 큰 이유는 한국이 성장 동력이 없으니 청년이 선호하는 제조업 일자리가 없는 거잖아요. 예. 없으니까 제조업 일자리 마이너스, 청년 일자리 마이너스, 할아버지 일자리는 늘고 손자 일자리는 줄고 예. 이 상황이 10년간 누적이 되고 있는 거죠. 그게 어떻게 풀어야 되죠? 우선순위를 결정을 해서 선택을 한 다음에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답을 아는 사람은 저는 없다고 봐요. 예. 그러나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음.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내가 뭔가 좀 열심히 해보고자 하는데 내 몸이 아파. 예. 그럼 먼저 치료하는 게 맞죠. 일을 열심히 하는 것보다는. 예. 우리 내부의 문제를 먼저 치료를 해야 된다. 음. 이중 경제일 때 하단에 밑단에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획기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원래 코로나 왔을 때도 검토를 좀 했었는데요. 예. 정부가 지금 재정을 종교처럼 받들거든요. 재정 그렇죠. 건전성을. 저는 종교예요. 그분들은. 어제도 최상목 부총리도 뭐
돈 안 쓰겠다, 뭐 추경하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이거는 뭐 하여간 종교인데 이 종교를 바꿔야 될 거예요. 지금 가계부채 문제 세계 최고잖아요. 예. 여기서 금리를 낮춰줘야 되고 중소기업 그다음에 소상공인 자영업 이 3개 부류에 걸쳐져 있는 부채가 2, 3천조 될 겁니다. 한 3천조쯤 될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그래서 한시적으로 뭔가 이걸 받아주는 어떤 쉽게 좀 그릇을 하나 좀 만들어놔서 이걸 받아서 구조조정들을 빨리 해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어떤 정책을 펴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내 몸에 암이 덩어리가 있는데 그걸 제거 안 하고서 내가 뭐 하루에 15시간, 20시간 일한다고 뭐 일에 효과가 나요. 예. 오히려 몸만 더 상하는 거 아니에요? 가계부채 쪽. 가계부채, 소상공인 자영업자 부채, 중소기업 부채. 일단 예. 요 부분을 먼저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되는데 특단의 조치를 통해서 어떤 펀드를 만들어서 예. 일정 부분 인수해주고 그 부채를 가진 사람들 금리를 굉장히 낮게 줘서 견디고 그 금리 차이만큼 국가가 부담하는 거죠. 예. 그러면 이 사람들이 살아나서 경제 활동을 하면 이 사람들이 다시 세금을 내서 예. 재정이 안전해진다는 거죠. 일본에서 우리가 지금 기시다 총리의 정책을 한국 언론에 하나도 보도 안 된 게 있어요. 예. 2년 전에는 새로운 일본식 자본주의라는 새로운 자본주의를 한다는 거예요. 뭐냐면 성장을 해야 된다. 왜? 분배할 재원이 필요하니까. 예. 분배를 해야 된다. 왜? 분배를 해야만 성장이 되니까. 이 컨센서스 이거 다 아는 내용이거든요. 예. 기시다가 새로운 자본주의라는 용어를 써갖고서 예. 일본에서 이걸 확산시키고 있어요. 아. 근데 우리도 제일 먼저 생각을 바꿀 때 이 부분에 대한 공감대가 있어야 되는데 한국에 어마어마한 기득권 세력들의 저항이 있을 겁니다. 그 얘기를.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재정을 통해서 해서 이게 일종의 분배 정책이잖아요. 그렇죠. 분배가 돼서 이분들이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하게 되면은 이게 GDP를 늘리고 세금도 늘리고 경제 활력을 온다라는 그 생각들을 안 하십니다. 안 하시니까 예.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이걸 털어낼 방안들을 이건 거국적으로 하나 만들고 우리 야당은 항상 주장을 했고 여당은 뭐라 해주더니 국가 재정이 없네. 그런데 이자 비용만 깎았다는 거죠. 그 얼마로 예상하세요? 그거는 제가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예상하기 제가 보기에는 예. 이거 언뜻 보기에는 한 200조 이상은 있어야 될 것 그렇겠죠. 같아요. 2천조를 계산해서 만약 네. 1% 포인트 정도 우리가 도와준다라고 했을 때는 네, 그렇게 이제 계산이 나올 것 같은데 이런 생각도 드네요. 대기업 구조조정을 할 때 생각을 해보면 거기에 관해서는 사람들이 거의 다 찬성을 했었거든요. IMF 때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래서 살아났지 않습니까? 예, 구조조정 해주고 대신 정부가 공적 자금 지원해준다. 네. 합의를 했었거든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80% 90%가 힘든데 그 사람들 중에서 일부를 도와주는데 어떤 기준은 마련하겠죠. 네. 예, 근데 그거를 하는데 거기에 관해서는 이제 포퓰리즘이다. 우리 사고방식은 늘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 예. 당시 IMF 때 예. 구조조정할 때 정부가 많은 돈을 넣어서 예를 들면 예. 우리 KB 국민은행 부도 지경까지 갔잖아요. 우리는 은행 다 예. 그래서 공적 자금을 넣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회사가 살아나갔고 갚아서 정부가 손해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보면은 뭐라 해줘도 보일 수도 있겠죠. 그렇죠. 왜 네가 사고 쳐는 걸 왜 전 국민의 돈을 모아서 그걸 해줘야 돼? 그렇죠. 이런 논리가 있는데 그래서 경영을 잘 해갖고서 나와서 다시 고용하니까. 아주 훌륭한 네. 은행들이 돼서 지금 너무 돈을 많이 벌어서 지금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정부 다 회수했어요. 제가 근무했던 대우증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대우 사태 내서 대우증권이 한 2조 원을 물어줬어요. 대우그룹 대신에. 그러니까 회사가 이제 거의 도산할 지경이 된 거죠. 그때 산업을 통해서 정부 돈을 받았습니다. 정부 돈을 받아갖고서 진짜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회사 경영을 잘해갖고 산업은에서 우리한테 넣어준 자본금을 보다 더 비싼 돈으로 갚은 거죠. 그래서 이 회사가 좋아지니까 미래에셋에서 산다고 해서 비싼 값에 팔고 뭘 파는 거냐? 산업은행이 가지고 있던 지분을 미래에셋에 팔았는데 대우증권에 넣어준 것보다 어마어마하게 비싼 값을 팔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 이런 부분은 사실 지금 보수 정부에서도 많이 해본 정책이거든요. 예. 근데 유독 윤석열 정부에만 이런 것에 대해서 대단한 거부감들이 있습니다. 거의 알러지, 네네. 예,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그 지금 우리 처음 언론에서 얘기하는 건데요. 예. 이런 거예요. 이번에 총선 다음 날 GDP 대비 정부 부채가 50% 넘었다고 했죠. 그랬죠. 작년 이맘때 뭐라고 한지 아세요? 예. 53, 4%될 거라고 했어요. 50%밖에 안 된 겁니다. 정부가 어제 세계 임금급이라고 해서 예산으로 해놓은 돈도 46조 원이나 안 썼어요. 안 쓰고서 했으니 그 결과가 지금 나오는 거죠. 예. 우리가 전향반도 심판한다, 뭐 문제가 있다는데 뭘 심판하는 바로 그런 것들을 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를 해줘요. 그때 46조 원 쓰면 굉장히 큰 돈입니다. 46조 원이. 그럼 지금 이 경제가 훨씬 더 나아졌겠죠. 생각들을 못 바꿔요. 어떻게 보면 파산난 긴축 재정론이네요. 예, 긴축 재정론을 해서 망해버렸는데 그걸 지금 계속 고수를 하고 있으니까. 53, 4%인데 예. 근데 왜 50%가 됐냐? 예, 일단 이게 분모가 GDP고 분자가 정부의 재정 적자잖아요. 예, 일단 분자를 줄였고 예. 두 번째 분모는 물가가 올라갔고 비율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네. 이거 갖고 예. 논쟁하는 것 자체가 웃긴 겁니다. 그게 낮았다는 얘기는 물가가 올라서 우리 국민들의 고통이 더 심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네. 예. 영국은 130 가다가 100까지 왔다 떨어졌어요. 분모가 예. 너무 커져갖고 물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랐으니까. 사실은 GDP라는 그 큰 파이도 생각해 보면 물가 곱하기 그렇죠. 생산 매출 부가가치잖아요. 매출이잖아요. 부가가치. 네, 부가가치. 예, 그러니까 물가가 오른 만큼 GDP가 커지고 있는 건데 1.4%밖에 성장을 못했다는 거는 웃기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이게. 물가는 엄청 올랐는데 매출은 줄어들었다는 이야기잖아요 네. 사실상. 이런 얘기 했잖아요. 네. 이대로 가면 윤석열 정부 끝날 때 GDP 대비 정부 부채가 60%를 넘는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예, 뉴스에서 2년 예. 전에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절대 안 넘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인플레이션이 계속되고 인플레이 그러면 계속되고 또 돈 안 쓰고 그러면은 그래서 뭐 하겠다는 거지? 그 비율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경제가 그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국은 옛날 트러스 총리라고 2년 전에 기억날 거예요. 와서 돈 팡팡 쓰고 세금 깎아주게 했다더니 예, 한 45일 만에 물러난. 예, 그랬더니 금융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이건 뭐야 말도 안 되잖아 그냥 다 큰일 났다고 해서 채권 팔고 주식 팔고 해서 그냥 영국 경제가 대혼란에 빠지니까 45일인가 그렇죠. 그때만에 물러났잖아요. 예. 근데 그걸 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음. 합리적으로 해도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경제가 커졌기 때문에 예. 우리가 감당할 능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 특히 이제 총선 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재명 대표가 25만 원 네. 일단 나눠줘서 일단 네. 경기 부양을 한번 해보자. 네. 점프 스타트처럼 네네. 그런 의미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여당에서 윤희숙 후보도 그런 이야기 했었잖아요. 요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더 발생할 텐데 네네. 이거 왜 이런 정책을 이야기하냐. 그게 13조 원이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거는 경제학 옛날 경제학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 그것도 한 90년대 경제학 하신 분들이거든요. 예. 진짜 중요한 거는요. 아까 통화 유통 속도 말씀드렸잖아요. 예. 화폐 유통 속도가 떨어져서요. 돈을 푼다고 해서 물가 안 올라옵니다. 지금 물가 오른 것의 본질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코코아가 제일 많이 올랐어요. 5배 올랐습니다. 예. 2년 동안에. 예. 왜 올랐는데? 그 기후위기라니까요. 그렇죠. 꼬르티부아르라는 나라에서 기후위기가 와갖고 예. 코코아가 굉장히 수확이 안 좋았어요. 커피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래서 이건 뭐냐면 우리가 하는 고전 경제학에서 물가가 오르는 건 수요가 늘어서 디맨드 프리라고 하잖아요. 수요가 늘어서 한 게 아니라 코코아 더 먹는 게 아니라 왜 분자재, 서플라이, 공급에 문제가 생겨갖고 그런 거거든요. 맞습니다. 본질적으로 물가 그런 거잖아요. 팥값이 왜 올랐는데 공급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사과값이 왜 올랐는데 작년에 사과 꽃필 때 냉해 입었고 지구 온난화 때문에 병충해가 많아서 사과 수확이 줄었던 것 뿐이에요. 아, 예? 그게 핵심이지. 우리가 사과를 더 먹습니까? 작년보다? 그건 아니잖아요. 기본적인 가정을 잘못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그러죠. 돈 풀면 물가 오른다고. 윤석열 대통령도 그런 얘기 했어요. 작년에. 예. 돈 풀면 다 죽는다. 그래서 예. 영국 갈 때 제가 이런 코멘트 했죠. 영국이 돈 무진장 풀었는데 다 죽었나 안 죽었나 가서 살피고 오시라고 내가 이런 코멘트를 한 적이 있어요. 그렇죠. 했는데 예. 영국 분 아직도 살아 계신데 물가가 영국의 물가가 가장 많이 오른 나라입니다. 전 세계에서. 그렇죠. 전 세계에서 많이 올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는 가동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국가 재정을 지켜야 된다는 게 종교화되고 있다라는 거는 정말 큰일이고 예. 뭔가 바꿔야 되고 지금 개각론의를 하는데
정치적인 것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것 모든 것을 바꾸지 않는 한은 아무런 해법도 되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에요.